또 이제 기출 시즌에 들어왔으니까 또 기출 강의 어떻게 진행할 건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본 강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희가 바로 이제 들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다룰 범위는요, 뭐 기출문제죠. 기출 강의니까. 근데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출제된 문제, 그것은 결국 979, 지칠구 이거였죠.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소방 군무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 종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기출문제는 물론 이제 국회팔이란 변시도 들어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인혁처의 것이 이제 75% 이상이고 그 나머지 것이 이제 25% 이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을 다 합해서. 그리고 인혁처 같은 경우는요, 10개년간 기출문제가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 책에는 10개년간 기출문제가 단 한 문제도 안 빠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 문제의 수는 1000개가 조금 넘습니다. 1010개 정도 될 거예요. 거기 보시면 누적 번호가 붙어져 있죠. 그래서 그 누적 번호가 붙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단원별로도 번호가 붙어 있는데 누적 번호도 붙어 있어서 1010번에서 끝날 겁니다. 뭐 거기서 한두 개 정도 왔다 갔다 지금 마지막 작업하고 있는데 한두 개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1010개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0개년이면은 문제 세트로 봤을 때는 이제 몇 개냐면요, 지금 22년도 이제 여기서부터 10개년이니까 13년도부터 22년도까지 이렇게 10개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4개 79 이렇게 해서 4개니까 4세트 해가지고 40개의 세트가 있을 것 같은데 41개 세트의 문제가 들어있어요. 인혁처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우리 지금 22년 같은 경우는 아직 지방지 7급과 국가지 7급 2개가 아직 안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40개에서 2개가 이제 모자르게 되고요. 반면에 17년도 같은 경우는요, 17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풍요로웠던 해예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그 국가직 같은 경우는 7급과 9급 모두에서 이제 한 번씩 더 채용을 했고요. 그리고 지방직 같은 경우도 9급에서 한 번 더 채용을 했어요. 결국은 3번의 시험에서 한 번씩 더 출제가 되면서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퉁쳐가지고 40개보다 하나 더 많은 이런 41개 세트의 문제가 인혁처에서는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군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신 위주로 이렇게 가져왔고요. 최신 것들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 외에 국회직 8급이나 변호사 시험 문제는 뭐 우리 시험에 뭐 직접적으로 뭐 넣기는 뭐 이것을 주요하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무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요, 사례형 최근 5개년 여기서 나왔던 사례형은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어려운 문제, 여기서는 어려운 문제를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최고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푸는 문제는 이제 이게 당연히 80% 가까이 되는 이 메인을 차지할 거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교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뭐 여기 1, 2, 3, 4번 여기 이제 조금 뭐 기본적 기출 문제집과 조금 다른 뭐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만한 것들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지문별 분석이에요. 지문별 분석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나눠드린 프린트에서 그 4번 문제 한번 봐보실래요? 네, 첫 단원의 4번 문제, 그 페이지 수로는 5쪽입니다. 5쪽이에요. 이거 한번 문제 읽어보시면요,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제시문 읽는 것도 배우셔야 돼요. 제시문에서는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통치행위에서 나왔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우측에 날개에 가보시면은 선지 분석이라고 해서 있죠. 거기에 보시는 것처럼 1, 2, 3, 4번이 전부 테마 2번. 그러니까 제 교재 기준으로는 테마 2번의 통치행위에서 나왔어요. 오늘 한눈 목차도 받으셨죠? 네, 그래서 그 한눈 목차,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은 물론이고 안 들으신 분도 그런 식으로 행정법 전체의 목차를 81개로 나눠놓은 거니까 거기 책상에 붙여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수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풀 때도 테마 2번이니까 통치행위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꼭 보고 하면서, 그래야 행정법 전체가 보이는 겁니다. 매일 한눈에 행정법 전체를 보셔야.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4개의 지문이 전부 다 통치행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반면에요, 우리 한번 그 테마 4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봐보실래요? 테마 4번의 1번 문제는요, 몇 쪽이냐면은 우리 23쪽입니다. 23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23쪽으로 가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아까랑 완전히 다르죠. 아까는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나왔죠. 이런 문제는 뭐냐면요, 출제위원이 대놓고 여러 단원에서 출제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시문을 보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측에 선지 분석으로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전에 1, 2, 3, 4번이 전부 다 테마 2번에서 나왔지만은 지금은 1번은 T20 테마 20번, 2번은 테마 53번, 3번은 테마 4번 이렇게 나왔죠. 심지어 4번은 하나의 지문이지만
그게 테마 71번과 테마 66번 두 개의 주제에 공통되어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는요, 기존에 이제 어떤,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좀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금 이제 뭐 라고 할까? 좀 아쉬움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분석할 때 이 문제를 어디서 나왔다라는 식으로 분석하는 게 문제 단위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미 이제 관행화가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 계시는 분들은 강의를 이제 뭐 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인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문제가 많아요. 여러 테마에서 나옵니다. 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출제 단어는 어디입니다.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문제 단위가 아니라 지문 단위로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부가 한 개의 테마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지만 전부가 다른 테마에서 나온 이런 것도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거나 이거다기보다도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1, 2, 3번은 특정 테마에서 나오는데 4번 지문만 어느 테마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은 출제위원이 문제의 제시문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된 것이 나중에 확약 단원에서 우리는 배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행정법이 하나의 지문은 지금 본 것처럼 여러 단원에서 문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겉으로는 한 개의 테마에서 나온 것처럼 보여도 여러 개의 테마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대놓고 여러 개의 테마에서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모든 문제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지문에 대해서 테마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항상 공부의 시작은 항상 그 주소를 찾는 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기억이 정교해지는 거예요. 딱 보고서는 이거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했다가 기억이 산발됩니다. 이거는 어느 단원에 뭐였지? 이런 식으로 해야 차곡차곡 기억이 쌓이고 시간이 갈수록 단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래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한번 빙의를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문제를 이제 스스로 푸시겠죠? 푸실 때 일단 문제를 보십시오. 시험처럼 문제를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이제 답을 보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그 어떤 그 중간 단계를 거치십시오. 답을 바로 보지 마시고요. 답을 바로 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먼저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기 목차가 나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여기로 가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단원에 대한 분석도 되지만요. 여러분한테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거기서 배웠던 거야. 이런 식으로 일종의 힌트가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임의적 전치예요. 꼭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면 바로 가도 돼요. 알면 바로 가도 되는데 잘 모르겠으면 여기를 한번 들려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러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다 목차나 주소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프로세스로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행정법의 어떤 단원들이나 체계를 기억하는 어떤 그런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문제 풀면서 계속 하면은 어느새 행정법이 체계가 잡힐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하나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작년 책에도 사실 있었는데, 작년 책과 좀 차이점이, 거기 이제 테마 23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23쪽 보시면은, 옛날에는 1번 지문에 재개발 재건축 테마 20, 2번 지문에 대상 적격 법률 강의 테마 53. 요렇게 어떤 테마만 써놨었어요. 테마만 써놨었는데, 그게 조금 더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주고 싶어가지고, 밑에 이제 테마 이어서 추가적인 어떤 세부 목차까지 줬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지문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테마 20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업시행계획도 관리처분계획도 아닌 조합설립 인가 관련한 문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작년보다 더 큰 참고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OX는요. OX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여기 이제 저기 잠겨진 문제는 인역처의 10개년 전부, 작년에는 7개년 전부였습니다. 작년에는 7개년 전부였는데 뭐 그걸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0개년 전부와 추가적으로 이런 그 외 시행처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문제지만 또 반복되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것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테마 3번에 1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2쪽입니다. 12쪽 한번 1번을 봐보십시오. 12쪽에 있는 1번, 단원에선 1번, 누적으로는 10번. 거기 한번 봐보시죠. 보면은 1, 2, 3, 4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 날개에 선지 분석 하단에 보면은 플러스라고 해서 문제들이 OX 문제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가 언제 나온 거예요? 19년도 국가직 9급에서 나왔죠. 즉 최근 10개년에 국가직 9급에서 나온 문제예요. 이렇게 실려 있는데 날개에 보시면은 1번 관련해서 19년도 서울시 7급, 2번 관련해서 12년도 국회직 9급, 3번 관련해서 10년도 지방직 7급 이렇게 실린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를 벗어나더라도 그래서 이게 횟수로 벗어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13년도보다 더 이전 거. 예를 들어 3번과 관련된 10년도 지방직 문제가 그렇겠죠. 이거를 벗어난 거. 혹은 여기서 다루는 시행처가 아닌 거. 예를 들어서 1번에 나온 이제는 사라진 시험이지만은 아무튼 옛날에 나왔던 서울시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국회직 9급 문제라든지 이렇게 시행처를 기준으로 혹은 시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벗어난 거라 하더라도 OX로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빠짐없게 여러 시행처의 문제를 풀게 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100%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좀 이제 노력을 한 게 뭐냐면은 그 본문에 있는 문제와 그것과 관련해서 연습을 하라고 넣어놓은 날개의 문제가요. 정답이 거의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을 봐보십시오. 1번은 5인 지문이죠. 왼쪽에 날개를 봐보십시오. 그건 X인 지문입니다. 그리고요. 2번 지문은 X인 지문이죠. 그러면 연습에 있는 2는 5인 지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5인 지문이죠. 그럼 날개에 있는 3번은 X인 지문일 겁니다. 물론 100% 그런 건 안 돼요. 100%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한데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내용을 OX로 계속 연습하실 수 있게 그렇게 실어놨으니까 이것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일종의 정보도 될 수 있을 겁니다. 옆에 이런 게 많이 실렸다는 건 뭐겠습니까? 옆에 이런 게 많이 실렸다는 것은 옆에 이런 게 실려 있는 문제들은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반복돼서 나온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겠죠. 그것을 제시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것은 좀 나오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출제 빈도에 대한 참고로 자료도 사용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 1번에 1번 지문이 거기 본문에도 나왔고 날개도 나왔잖아요. 그럼 그것을 또 다른 데서 반복해서 나왔을 때 거기다 또 날개를 달아놓진 않아요. 그건 너무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고 뭔가 이제 어느 하나의 단어에서 중복돼서 이런 식으로 균형 있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 여기까지는 이제 다른 책에는 이제 없는 거에 가까운 뭐 좀 그런 얘기였고요. 요거는 이제 뭐랄까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교재에서 해설이니까 해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기출문제집을 처음 냈을 때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첫 해에는 5개년을 냈거든요. 인력초 5개년만 냈다가 그 다음엔 7개년을 냈다가 그 다음에 지금 10개년을 내요. 네, 이렇게 하는데 책 페이지 수는 그러면은 처음에 500페이지였다면은 700페이지가 되고 뭐 1000페이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문제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페이지 수는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했던 것은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좀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 했을 때는 해설을 정말 풍부하게 했습니다. 모든 문제가 2쪽 이상의 해설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다 쓰고 막 이렇게 해설 그리고 저는 원래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여기 시장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냥 문제 나오면 판례 딱 밑줄 끝 이게 해설이더라고 보니까. 네, 나는 그건 해설이 아니라 근거고 해설에 이제 강사함을 써줘야 된다고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렇게 알고서는 책을 그렇게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냥 판례 쓰죠 밑줄 끝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풍부한 해설을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쳐냈어요. 왜냐하면은 풍부한 해설이 좋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또 읽기 힘들어하는 것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가지고 가독성을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해설을 했지만은 조금은 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해설을 줄여봤자 보통 해설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의 이제 꽉 차 있을 거예요. 뭔 얘기냐면은 풍부한 해설을 지향하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고요. 그 기준은 뭐냐면은 거의 모든 문제를 한쪽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쪽 단위로 넘기면서 계속 문제가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럼 두 쪽에 이어서 안 보려고 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독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근거가 되는 조문이나 판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생님이 코멘트를 가독성 있게 구분을 해놨어요. 물론 두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사례 문제는 거의 두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따 말하겠지만 사례는 해설 방식은 좀 달리 했거든요. 근데 사례 문제가 아니라면은 여러분들이 꼭 한쪽에 한 문제가 되게 예를 들어 한쪽에 두 문제를 실을 수 있는 경우더라도 한 문제만 실고 두 쪽으로 하고 싶어도 조금 쳐내가지고 한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좀 가독성을 확보했고요. 그 범위 안에서는 가장 풍부한 해설 쓸 거예요. 그래봤자 원래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줄여봤자 그래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옛날과 달리 이제 작년부터 제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인데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의 해설을 넣고 선생님의 해설은 구별해서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테마 5번의 1번 문제를 한번 봐보실래요? 자, 그래서 28쪽입니다. 28쪽
테마 5번에 1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이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요걸 먼저 말씀드리지. 이미 피셨으니까. 요거는 이제 왜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냐면은, 그런 식으로 한쪽에 이제 웬만하면 우겨 넣으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날개의 가장 밑에 그 조문이 있잖아요. 행정절차법 40조 2. 이게 이제 원래 이 책의 편제에 따르면 본문에 있어야 돼요. 본문, 2번 문제와 관련된 본문에 있어야 돼요. 이 관련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한쪽이 넘어가요. 그랬을 때는 또 날개를 사용해서 날개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이제 융통성 있게 공간을 활용하면서 어지간하면 한쪽에 넣되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풍부한 책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들으려고 봤던 페이지는 거기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 1, 2번 그 제일 앞에 있는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페이지 수로는요 4쪽입니다. 자, 거기 가보시면요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게 해설이 나오죠. 해설이 나오면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라고 있죠. 이 플러스라고 나오는 게 이제 그 선생님의 코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선택이에요. 나는 이미 되게 잘하. 그리고 지금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회독하다가 잘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설 바로 위에 있는 그냥 근거가 되는 판례. 대법관들이 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이 지문과 관련해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캐치해 가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제가 그때 플러스 해설로 넣어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1번 문제와 1번 지문과 그리고 3번 지문과 4번 지문에 플러스 해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요.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그 자체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 대체 과정에서 대북 송금행위 그 행위에 대한 범죄 행위인지 여부는 사법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송금행위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있어요. 하지만은 송금행위 말고 개최 여부는 통치행위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1번 지문을 본 김에 두 개를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플러스에 써놓은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개최 자체는 통치행위로 보고 사법심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은 1번은 그래서 이 지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제 보는 김에 같이 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2번에서 하지만 개최 과정에서 대북 송금은 통치행위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은 이제 세종시로 수도 이전하는 관련인데 그것도 쟁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투표에 붙이는 거, 세조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 그것은 통치행위라고 봤지만 사법심사를 긍정하였고 반면에 수도 이전 여부 그 자체, 이건 통치행위조차 아니라고 봤어요. 근데 3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그 중에서 수도 이전 문제만 물어봤고 투표는 안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본 김에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플러스 해설로 신행정 수도 건설 및 이전과 관련하여 그 자체는 통치행위가 아니지만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은 통치행위다. 여기서는 문제에서는 요 1번에 해당하는 그 자체는 통치행위가 아니라는 건 나왔지만은 2번에 해당하는 투표에 붙일지도 여기서 보고 가라. 이런 식으로 추가 해설을 꼭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도 취향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상세히 보시고 갈수록 이제 이런 것을 이미 알게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일 좋겠죠.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사례형. 요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이제 사례집을 별도로 냈어요. 사례집을 별도로 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그렇게 웬만하면 이제 책을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요약 노트도 있었고 요트 플러스도 있었는데 요약 노트 없애버리고 이제 요트 플러스로 통합시켜 버렸어요. 작년에도 이제 기출문제집과 사례형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기출문제집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기출문제집과 사례형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사례형을 여기 그냥 기출문제집에 이렇게 넣어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그냥 사례 문제까지도 사례형의 해설, 별도의 해설로 보는 좀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국회나 변시에 출제되었던 최근 5개년 사례 문제는 전부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인역처 문제 역시도 최근 5개년간 출제된 사례 문제는 당연히 10개년 문제가 다 있으니까 5개년 사례 문제 당연히 있겠죠. 있고 그건 해설 방식이 달라요. 사례 문제는 해설 방식이 별도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판례가 찍 가는 게 아니라 사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스토리 해설이라고 해서 제가 정말로 수업하듯이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건데 1, 2, 3, 4가 이런 식으로 관계되어 있고 제시문의 어디가 이 포인트다. 이런 걸 제가 수업하듯이 말로 해줍니다. 그리고 요건 날개를 보시면은 여기에다 이제 사례 지수가 상중하 중에서 어느 정도 진정한 사례형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요거 시사하는 법 앞으로 이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나올 거다. 그런 식으로 써놔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는 완전히 해설이 다릅니다. 아쉽게도 여기는 앞부분이라 사례형 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사례형 문제가 없지만은 작년에 제 사례집을 가시신 분이라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사례형 해설을 거기 차용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는 사례형 문제집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문제집과 관련해서는 요거 하나를 해결하실 수 있게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소방 하시는 분이 이걸 듣진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혹시 하신다면 소방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소방 전용 강의가 열리고 거기에서는 이제 소방 문제를 이제 다 풀어드리고 동시에 이 책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이제 다른 소방 간부 문제도 풀어드리고 군무원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되고 군무원 관련해서는 군무원 문제 특강을 그 군무원 시험 전에 그 별도로 군무원 문제 특강도 해드릴 테니까 굉장히 짧게 할 거예요. 그거 병합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요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요 인역처 문제 요 80% 75% 이상의 요 인역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전용 강의 별도, 그리고 여기는 이제 특강이 별도로 예정. 근데 이제 군무원 분들은 이걸 들으셔야 되고, 왜냐면 문제가 몇 개 없어요. 군무원은 이제 공개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60문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걸 꼭 들으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강의 어떻게 할 건지. 자, 강의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습을 하시겠죠. 기본 강의 같은 경우는 예습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의 분들을 상정하고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습을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강의를 열심히 듣고 복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출 강의부터는 달라요. 기출 강의부터는 예습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그것은 본인의 어떤 취향이나 그리고 취향보다도 어떻게 보면 능력, 여기에 따라서 예습의 정도는 달라질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 본인이 예습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 시생 이상으로서 이미 꽤 점수를 내면서 그냥 자기가 한 것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강의에서 그냥 복습까지 해버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싶은 실력자분들도 분명히 들을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습을 빡세게 하셔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문제도 읽어보고 풀어보고 의문나는 문제 체크해놨다가 수업 들으면서 이제 확인해보고 뭐 질문하고 뭐 질문 여기 실강은 질문하시고 인강은 이제 질문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제 기본 강의 이제 1회도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아직 그래도 내가 그렇게 뭐 예습을 하기 어렵다. 그랬을 때는 그냥 문제의 제시문, 그래서 보기도 볼 필요 없이 제시문 정도만 보고야 됩니다. 아, 뭐 통치행위, 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거 있었지.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가장 극단적으로는 아예 예습을 하고 오지 않아도 그래도 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이게 이제 조삼모사예요. 예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문제 풀어오고 체크해 오시고 했으면은 복습 시간이 거의 안 걸리시겠죠. 그냥 거의 수업에서 복습이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예습을 이제 거의 안 하거나 전혀 안 하고 오시면은 대신 그만큼 복습을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총합은 뭐 비슷해지겠지만은 그것은 본인의 취향과 능력에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이제 다음 주에 예판이 되고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2주는 어쩔 수 없이 이제 PDF로 진행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뭐 첫 주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이미 수업이 시작됐지만은 다음 주 부분부터는 이제 아직 다음 주까지는 책이 안 나오고 예판 단계 상태이기 때문에 예습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늦어도 수요일까지 문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카페에. 그래가지고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예습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강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도 좀 이제 작년 기출 강의보다 조금 더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렇게 좀 문제 풀이 위주의, 물론 뭐 어느 정도 개관도 하고 했지만은 문제 풀이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좀 급급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식으로 이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매 기출 강의마다 테마마다 개관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의 초보분들이 이제 분명히 많이 있어요. 분명히 많이 있고, 기본서를 뭐 1회독 뭐 요 정도 상황에서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뭐 본인이 이제 능력이 출중하고 복습을 굉장히 충실히 했다면은 뭐 실력이 이미 올라섰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사람인 이상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합격을 못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기출에도 압축에도 파이널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기본 강의와 기출 강의 사이에 가교 역할이 충분히 될 수 있게 여기서 좀 기본 강의스럽게 개관을 해드릴 거예요. 저는 뭐 그 강의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 강의도 그렇잖아요. 기풀기가 뭡니까? 기본 강의지만은 기출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기본 강의잖아요.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하면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드렸고요. 지금은 기출 강의를 하지만은, 그래서 이때는 이게 메인이고, 하지만은 이것도 이제 뭐 가장 이제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기출 강의지만은 또 동시에 기본도 이제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기출이 당연히 메인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기본이 메인이 되고, 하지만은 늘 어떤 그 반대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본 개강 강의를 매번 어떤 단원마다 시간을 할애해서 해드리고, 그러고 문풀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고 문풀로 들어가고요. 문제풀이 대상은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역처 문제가 중심이 됩니다. 인역처 문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최근 인역처의 그 4개, 979, G79의 5개년, 이것은 그냥 중복이 되더라도 다 풉니다. 왜냐하면 5개년 정도는 그래도 기출 강의에서 한 지문도 빠짐없이 다 풀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은 단 한 지문도 빠지지 않고 다 풀 거고요. 그 외의 거, 5개년을 넘어가거나 소방 군무원, 그거는 이제 중복, 이게 5개년 정도 하면 거의 중복이 돼요.
그 외의 것들은. 그래가지고 중복이 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풀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이 이렇게, 오늘은 이제 앞부분이잖아요. 앞부분은 별로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별로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별로 중복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10개년치를 다 풀 거예요. 오늘은 2년치 10개년치를 다 풀 건데, 그래도 갈수록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이 가면은 그때는 5개년 전부 다 푸는 건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나머지를 이제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문제풀이를 끝나면은 요건 이제 작년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정식으로 시간을 할애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 유튜브 플러스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브 플러스를 뭐 꼭 그러니까 뭐 사라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이 길진 않을 거예요. 길지는 않고 여기에서 개관하고 문제풀이를 하면은 이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요, 딱히 말하지 않아도 어느 문제가 반복돼서 출제되고 중요한지 이미 알아요. 예, 이미 알게 돼요. 그 상황에서 유튜브 플러스를 딱 볼 거예요. 유튜브 플러스 딱 보면서 유튜브 플러스에 표기되는 SAB급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럼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문제 풀었던 것들이 신기하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SA는 유튜브 플러스에서 다 볼 거고요. 다 체크할 거고, B급은 이제 상황마다 체크를 안 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SA, 이것도 5년은 다, 그 외에는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것도 SA는 다, B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관, 풀이, 그리고 마지막 요플로 정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널까지 어떤 뭐 이렇게 요플로 좀 단권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택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가지신 분은 이제 당연히 가져오신 게 훨씬 좋고요. 없으신 분들은 그냥 그 시간에 귀로 들으시고 필요하다 생각하면은 이제 뭐 하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복습은 이제 수업 때 다뤘던 것은 당연히 다 복습을 하셔야 되겠죠. 말씀드리듯이 이제 복습이 어떤 정도는 예습이 정도에 연계돼서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5개년을 다 풀고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나머지를 하면은 문제 수로 보면은 실제 커버 범위 질적으로 아니라 양적으로 보면은 7개년치를 다 푼 정도의 양이 될 거예요. 7개년치를 다 푼 정도의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다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기서는 이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모든 문제를 다 알겠다. 그런 식으로 복습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3개년을 더한 요 10개년, 요것은 요거 다 하고 추가로 엑스트라로 요거 이제 풀어 나가시면 좋고, 더 할 수 있으면 이제 타시행처, 인역처 말고 소방 근무 여기까지 해나가시면 제일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여기 상황이 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 전업수험생이고 행정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수 있으면 여기까지 하시고, 그게 아니면은 여기까지 복습하시고, 요것은 이제 최소한 제 생각에 아마 보통의 분들은 요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한데, 그래도 엑스트라 더 하고 싶으면 여기 타시행처까지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역처 기준으로 7개년, 10개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됐어요. 그리고요, 기출 강의와 관련해가지고, 요 이제 기출 문제 공부와 관련해서 기본서도 나름의 어떤 공부법이 있겠지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대단한 건 아닌데, 기출 문제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좀 제대로 가닥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엇나가지 않게. 그래서 요런 거 기출 해석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아직 문제가 많이 지금 쌓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OT만 뭐 1시간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것은 제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뭐 다다음 주 정도에 유튜브에서 아예 그냥 해버릴지, 아니면은 요 강의에서 2회차나 3회차 정도에서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할지, 그것은 좀 생각 중이에요. 근데 유튜브에서 하더라도 요 강의에서도 해드릴게요. 유튜브에서 굉장히 길게 한다면 여기서는 엑기스만 모아서. 그래서 이것은 2회차 강의나 3회차 강의에서 할 거고, 그리고 추가로 유튜브에서 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해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작년에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 검정색 썸네일에 기출 강의에 대해서 뭐 중대 발표 있습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도 그 자신 있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참고로 여러분 이거 보신다고 저한테 10분 하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거 할 때 저는 그냥 뭐 우리 좀 이렇게 그래도 뭐 최소한의 어떤 그런 휴식이나 어떤 감정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이제 뭐 노래를 하나씩 틀어요. 그걸 트는 순간 예를 들어 이 영상이 2시간이어도 다른 노래가 10초라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영상은 한 푼도 못 받아요. 전부 다 노래 저작권자한테 가요. 유튜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노래를 틀기 때문에 저한테 한 푼도 안 들어오니까 저 새끼 여기서 지금 유튜브 파리하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작년 기출 강의 때도 한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거 먼저 보시면 되고, 그리고 뭐 올해 이제 또 해드릴 거니까 기다리셔도 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5회는 이렇게 마치고서는 칠판을 정리하고 이제 테마 1번에 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행정법 허발못을 법잘알로 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행정법 교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